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로젠의 재정학 챕터 9장 보건의료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의료시장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왜 중요한가? 요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보건의료시장. 자, 우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오랜 기간 동안 보건의료가 미국의 공공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뭐 의료시장이라 해도 되고요. 보건의료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셔도 되겠네요. 자, 특이한 성격이 있어서 그렇대요. 왜 중요하냐면 특이한 성격, 네, 요거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자, 이 문제를 민간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그래서 특이한 성격 때문에 아니 보건의료는 민간 시장에 그냥 방치해서는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방치는 안 된다. 물론 보건의료가 생사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전자책과 다른 특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과 이런 거랑은 좀 다르죠. 자, 그리고 반면에 또 생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필수제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식품과 주거지도 생존의 필수적이지만 필수제야, 필수제.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수제 중에서 식품,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뭐 주거와의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막 거기 보시면 국가 전체가 민간 시장이 식품과 주거를 제공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 그거 갖고 막 이렇게 논쟁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중요해지는 이유가 특이한 성격 때문에 발생하는 요것도 있고, 두 번째는 보건의료 대중에 거기 보시면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비 지출 규모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의료비에 대한 지출 규모가 크고 빠르게 네, 거기 보시면 증가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프 보시면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어떻게 돼요? 의료비가 점선인데 점차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나타낼 때는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의 비중인데 요게 빠르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지. 아니 뭐 크고 빠르게 증가한다고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유기농 산물과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소비가 비중이 크고 빠르게 증가하는 거, 이걸 걱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노벨상을 받은 포겔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포겔은 야, 의료비 관련해서 지출 비중이 막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인류의 진보의 표상 아니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재난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사니까 이 의료비 지출 뭐 이런 게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 진보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아니 그러면 아무튼 이런 특성이 있을 때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야 하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왜 중요한가? 여기서 첫 번째, 그래서 보험의 역할 해가지고 이제 보험 시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험의 역할 이렇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줄, 인생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불운은 헝거 게임에서 등장하는 생존 게임의 참가자들의 불운에 비길 수는 없으나
예, 헝거 게임에 보면 죽냐 사냐, 너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네가 살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봤을 때 불운 또는 불확실성, 아니 이런 게 우리의 행복을 떨어뜨리는 거죠. 불확실성.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의 목적은 뭡니까? 불확실성으로 하여금, 그렇죠. 여기 보험의 역할은 뭡니까?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제거하거나 불확실한 환경에서 아니면 축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시면요. 자, 보건의료의 특이한 측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의 일반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보험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보험에 대한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면 보건의료와 관련한 이슈들도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그래서 결국은 보험이 뭐냐? 왜 필요하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험 관련해서요.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우리가 소셜 인슈어런스에서 사회보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부가 관여되는 거와 정부가 관련된 다양한 보험들을 다 포함해서 통칭 이렇게 표현해요. 소셜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은 또 다양하게 있겠죠. 자, 다음에 얘기할 건데 의료보험이 작동하는 방식은 보험 구매자가 보험료, 그쵸?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 보험을 구입하는 사람이야. 소비자라 할까요? 소비자가 여기에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험료라고 불리는 돈을 보험자에게, 이걸 보험자야, 보험회사라고 할게요. 보험사. 네, 이렇게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뭐 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게 되고 보험자는 이 대가로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면 이게 보험료를 내요. 보험료를 따박따박 내다가 이렇게 비용을 일정하게 지불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다치거나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시 그러면 이렇게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 이거는 뭐 내용 잘 아실 거고요. 자, 만일 다른 조건이 같으면 당연히 보험료가 높을수록 보험금도 높아지겠죠. 그렇지. 내가 많이 보험료를 냈어. 그럼 당연히 보험금도 높아지는 거 당연할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 왜 보험에 가입할까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이런다고. 근데 이만큼의 보험료를 내니까 손해긴 하지만 보험료 내서 얻게 된 이득 그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보험에 가입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입하는 게 이득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살펴봅니다. 자, 에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연간 소득이 5만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 에밀리야. 자, 근데 10분의 1의 확률로 1년 동안 질병을 얻게 되고 질병을 치료하면서 결근으로 잃게 되는 임금의 비용을 다 포함하면 그 전체 비용이 3만 달러. 자,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면 가처분 소득이 2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질병이 사고가 없다. 만약에 사고가 있다. 이렇게 되면 거기 보니까 10분의 1의 확률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10분의 9의 확률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고요. 오케이? 자, 사고가 만약에 없게 되면 이 사람이 5만 달러 이렇게 될 텐데 우리 표에 잘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221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상황이야. 소득이 5만 달러인데 건강을 유지할 확률이 10분의 9. 사고가 없는 거야. 질병을 얻을 확률이 10분의 1. 두 개 합쳐서 1 이렇게 돼야죠. 자, 질병을 얻을 경우 잃게 되는 소득이 3만 달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면 5만 달러가 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5만 달러에서 여기서 이제 비용이 없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3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이때는 5, 이때는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걸 가지고 이제 기대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기대소득이라고 할게요. 그냥 기대소득. 기대값 해도 되고. 자, expected value, 기대값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자, 이게 뜻이 뭔가 한번 다시 봅시다. 자, 거기 보면 기대값은 특정 개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사고가 날 수 있고 사고가 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 이렇게 있습니다. 불확실성 하에서 기대라는 말이 들어갔어. 불확실성 하에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확실성 하에서 평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금액,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 이걸 나타내요. 오케이? 어떻게 계산하는데, 거기 보시면 가중평균을 넣어서 가중치가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다음 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자, 거기 카드 한 벌에 하트 모양을 꺼내면 12달러 받고요. 다른 종류, 스페이스, 다이아몬드, 클로버, 총 카드가 4가지 스타일이 있나 보죠? 다 까먹었네, 저도. 하트면 4분의 1이고, 나머지는 4분의 3인데, 하트가 나오면 4분의 1의 확률로 11을 얻고, 4분의 3의 확률로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대치가 빵! 이렇게 되죠. 밑에는 평균적으로 돈을 따는 것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전 던지기로 보셔도 돼요. 앞면 나오면 100만 원 얻고 뒷면 나오면 100만 원 잃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기대소득은 빵!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 기대소득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이 10분의 9잖아. 그래서 10분의 9의 확률로 곱하기 5만 더하기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10분의 1의 확률로 사고가 나요. 그러면 2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기대소득 계산하게 되면 4만 7천 달러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대안 2를 볼게요. 대안 2는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2만 달러의 소득만 확보하게 되는데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지급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때 공평한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이거는 보험에 가입을 안 했을 때 얘기하는 것이고 보험에 가입했어. 이렇게 보험에 가입했어. 네, 이렇게 모자를 썼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거기 위에 나와 있는데 스토리를 가지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줄에 공평한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가 손실의 기대값을 구했는데 그게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야바이꾼과 같이 내기를 하는데 동전 앞면이 나오면 내가 100만 원 받는데 뒷면 나오면 제가 100만 원 따서 내가 100만 원 잃어.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전에 나올 수 있는 앞면 뒷면의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면 공정한 건데 만약에 야바이꾼이 앞면 나오면 내가 100만 원 받는데 뒷면 나오면 자기가 200 가져가겠대. 그리고 나한테 불리한 거지. 그리고 내가 200 받고 앞면 나오면 지면은 100만 원 잃게 되면 이건 나한테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공평하다, 공정하다 이 얘기는 나의 기대소득이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다시 봐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윤도 획득하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보험사를 운영하는데 거기 보시면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감해서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얘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유지관리 비용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밀리는요, 10분의 9의 확률로 소득이 그대로 보전되고 10분의 1의 확률로 3만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때 손실의 기대값이 얼마야? 10분의 1 곱하기 3만 달러니까 3천. 이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공정한 보험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살짝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10분의 9의 확률로 사고가 없어요. 여기까지 쓸까요? 그리고 10분의 1의 확률로 사고가 있다라고 할게요. 사고가 없고 10분의 1의 확률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 사고가 없게 되면은 어떻게 돼? 5만 달러에서요. 사고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한테 받는 것도 없지. 보험금도 받지 않을 겁니다. 받는 것도 없어. 근데 이제 보험에 가입했잖아. 그래서 3,000달러만큼은 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이게 5만 달러다 이렇게 하면 요거의 값은 47,000달러 이렇게 될 거야.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산이 5만 달러가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사고가 나게 되면은 거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락에 있어요. 사고가 나게 되면은 3,000달러의 보험료를 냈는데 그 다음에 보상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고가 나서 이렇게 3만 달러의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3만 달러의 보험금을 줍니다. 근데 나는 당연히 보험료는 내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4.7 아니면 47,000달러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소득은 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났지 않거나 똑같으니까 47,000달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랑 요거에 대한 기대소득은 두 개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죠. 대안2에서 에밀리는 질병이 발생하던 발생하지 않던 3,000달러, 0.3만 달러의 돈을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처분 소득은 47,000달러가 되고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여전히 보험료는 내지만 보험금을 그만큼 받게 됩니다. 그래서 47,000달러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47,000달러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단락 다시 볼게요. 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랑 가입할 때랑 기대소득은 어떻다? 같습니다. 기대값은 같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야, 똑같은 거 아니야? 기대소득이 같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미시에서 얘기하잖아. 기대 효용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대안2가 질병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던 여기서는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어. 이해하시죠? 불확실성이 내포.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안 나게 되면 5만 달러인데 사고 나면 2만 달러라는 왔다 갔다 불확실성, 어떻게 보면 표준 편차, 오차, 분산 이런 거 리스크가 담겨 있는데 여기서는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냥 확실하게 47,000달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한 47,000달러랑 확실한 47,000달러랑 어떤 걸 좋아합니까? 그러면 확실한 걸 좋아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효용함수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오른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수평축이 이 사람의 소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직축이 효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2만 달러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5만 달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소득이 47,000달러야. 4.7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있게 되면 그때 얻는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보면 거기 보시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4.7이 가져다 주는 너무 좀 높이 했네. 네, 너무 높죠? 조금만 줄일게요. 너무 높게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이렇게요. 4.7이 가져다 주는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확실한 4.7만 달러가 주는 효용이 여기가 됩니다.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D점 보이십니까? D점. 이게 D점. 4.7이 가져다 주는 효용은 D 이렇게 돼요. 여기다 표현할게. 4.7이라고 씁시다. 4.7만 달러가 주는 효용 D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확실한 효용을 하나 여기 찾아볼게요. 2만 달러가 될 거나 아니면 사고가 안 나면 이렇게 5만 달러가 되는 거죠. 5만 달러가 되었을 때 효용. 그러니까 효용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걸 거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쭉 선을 연결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효용의 기대치 여기 점이 뭐야? A점 이렇게 있고 요게 UA 이게 뭐야? 2만 달러일 때 효용. 오케이? 그리고 여기요. 여기는 책에 보면 B점 이렇게 있죠. 5만 달러일 때 효용. 거기 보면 UB 이렇게 있고요. 얘가 5만 달러일 때 효용. 자, 우리가 봤을 때 기대 효용을 한번 구해 볼게. 내가 2만 달러가 될 수가 있고 5만 달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구해 보면요. 여기 5만 달러가 되거나 2만 달러가 돼요. 5만 달러가 될 확률은 당연히 10분의 9고요. 2만 달러가 될 확률은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우리 한번 보시면 9-3 기대 효용 한번 볼게요. 222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서 기대치라고 하는데 효용이고 이 효용은 소득에 대한 효용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분의 9의 확률로 5만 달러 10분의 9의 확률로 곱하기 5만 달러가 됐을 때 효용 요거랑 더하기 10분의 1의 확률로 2만 달러가 되었을 때 효용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그거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랑 가중치로 해서 요거 연결한 거에 여기 해당하는 거야. 여기. 거기 보시면 이게 C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로 할까? 여기 C점에 해당하는 게 요게 바로 기대 효용. 요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 효용의 기대치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아니, 이게 효용이 5만 달러가 될 가능성과 2만 달러가 될 가능성이 돈 말고 이때 효용이 이렇게 될 거랑 이렇게 될 거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랬을 때 기대치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되는 거야. 자, 밑에서 올려다 봅니다. 올려다 보니까 불확실한 47,000달러가 가져다 주는 효용이 이만큼이 되고요. 확실한이라는 게 뭐야? 확실한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듯이 효용함수 위에 있으면 이거 확실한 거잖아요. 이 높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D점은 뭐라고 다시 정리하면 D점 여기에 해당하는 게 확실한 47,000달러가 가져다 주는 47,000달러가 가져다 주는 효용과 불확실한 C점은 이거야. 얘는 D점이고 불확실한 여기 보시면 이렇게만 쓸게요.
47,000달러에 이렇게 쓸까요? 그럼 소득이 가져다주는 효용 비교해 봤더니 D점이 훨씬 더 큰 거 요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요거는 확실 효용함수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불확실,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효용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라고 하면요,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 C와 D만큼의 차이가 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효용의 차이가 C와 D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효용의 차이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C와 D, CD라고 쓸게요. 물론 이제 여기서 요거 뺀 걸로 써도 되고 편한 대로 쓰시죠. 그래서 아무튼 CD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자, 우선 효용함수를 살짝 보는데 우리 앞에 언급이 있습니다. 자, 222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 보시면 경제학의 표준적인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것이지, 소득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을 선호하지만, 자, 효용함수를 얘기해요. 얘가 소득, 얘가 효용. 그러니까 이제 곡선 자체가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U라고 효용을 하는데 한계 효용이 체감합니다. 이렇게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효용이 어떻게 돼? 점차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한계 효용이 체감하고 있고요. 마지널 유틸리티가 체감. 이게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걸 밑에서 올려다 봅니다. 원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목한 형태. 자, 질병이 발생하면 에밀리는 A점에 위치하게 되고 UA,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발생하면 여기에 위치하는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중간에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자, 중간에 볼게요. 고딕으로 위험, 분산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가처분 소득이 변하지 않았을 때 기대값은 똑같은데 앞에 본 것처럼 확실하게 보장되는 경우, 아니 여기서 나락으로 이렇게 쿡 떨어지면 효용이 확 감소하는 게 이게 겁난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게요. 소득이 증가할 때 효용의 증가 크기보다 효용이 감소할 때, 소득이 감소할 때 효용의 감소 크기가, 여기 얘는 조금 행복해지는데 얘는 크게 이렇게 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해가 발생할 때 그 위험을 분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위험을 엄청 싫어해. 기피적입니다. 기피적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면 위험을 좀 이렇게 분산하는 거, 요거를 당연히 좋아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째줄 보시죠. 아니, 요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위험을 기피해서 기대소득은 지금 똑같을지라도 효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거기 다시 볼게요. 한계 효용 체감이란 밑에서 네 번째 줄, 표준적인 가정하에서는요, 공평한 보험을 가입하라고 제의를 받게 되면 돈을 좀 어느 정도 내라고 해요. 이만큼 내는 거지. 여기 보시면 옆에서 봤을 때 이만큼 내가 돈을 내는 거야. 이게 보험이야. 공평한, 공정한 보험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측정한 이 길이, 요거를 바로 공정한 보험료, 거기 보시면 공평한 보험료 이렇게 얘기해요. 공평하다 해도 되고요. 공평하다는 거는 나와 보험사랑 같이 동등하게 공평하다
리스크를 같이 동등하게 나눠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물론 각주 2번 보세요.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람의 효용함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효용함수, 선호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아프거나 등등 그렇게 되면 내가 기존에 아프지 않았을 때 생각한 거랑 뭐에 대한 선호도, 뭐 위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확 변하니까 효용함수가 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가정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그림 앞에서 얘기하는 게 공평한 보험료가 이렇게 3,000달러, 0.3만 달러, 3,000달러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이때 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이니까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일 보험 수리적으로 공평한 보험료가 4,000달러의 보험료를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 가입할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위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두 가지 볼록한 정도를 지금 여기 잘 보세요. 미시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이게 공평한 보험료가 되는데 이만큼의 효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측정합니다. 불확실한 요거 기대치가 들어갔으니까 불확실해요. uncertainty가 있어. 불확실한 소득이 가져다 주는 그 효용 수준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확실한, 여러분 요 효용함수 위에 있는 게 이게 확실한 이 뜻이야. 확실한. 자, 그래서 불확실한 소득이 가져다 주는 저 효용과 확실한 효용이 제공하는 소득,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 위에 효용 가능, 요거 효용 함수 위에 있는 것은 확실한 걸 나타내는 건데 요거 이제 불확실한 거잖아. 그래서 이만큼 나는 돈을 더 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시경제 책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효용의 이 차이만큼 있잖아. 효용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나는 어느 정도 감내할 생각이 있는 거야. 이만큼 이득을 보니까 그만큼 효용이 감소하는 거 정도를 돈으로 표현하게 되면 요거 높이를 옆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효용이라는 게 측정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옆으로 이렇게 측정해서 화폐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니 효용이 증가하는데 지금 오목한 형태가 되는데 이때 공률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A와 B 이렇게 있어. 자, 근데 거기 왼쪽에 나와 있는 위험 회피 정도가 낮은 사람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위험 회피 정도가 높은 사람은 이 공률이 훨씬 더 큰 거야.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가 기대소득, 기대효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대소득의 가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 불확실한 효용이 가져다 주는 건데 확실한 효용이 동일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아까 봤을 때 리스크 프리미엄이잖아. 이만큼.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경우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까지 더 낼 의향이 있습니다. 위험을 되게 싫어할 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위험 중립자, 이렇게 되면 위험 선호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차이가 색깔이 애매하네. 요 차이가 공평한 보험료고 요 공평한 보험료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고려한 것을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보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볼게요. 자, 이 완전하게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봅시다. A와 B의 차이점은
비해서 효용함수의 굴곡이 얘가 훨씬 더 효용함수의 형태의 굴곡 더 커요. 굴곡이 커. 알 수가 있겠죠? 심해. 이게 크면 클수록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의 회피도가, 위험의 깊이도가 리스크를 어벌트하는 깊이의 정도가 더 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험의 회피도에 대해서 깊이도에 대해서 이런 곡률의 정도 가지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첫 번째 줄에 위험 회피도가 더 높은 사람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 할증액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내가 위험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만큼 더 할증할 생각이 있는 거야. 할증이라는 게 더 낼 생각이 있다는 것이지. 밤에 택시를 탔어. 근데 빨리빨리 집에 안전하게 가고 싶으니까 나는 뭐 돈을 더 낼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관과 매우 맞아떨어진데 세 번째 줄 효용함수의 굴곡이 심할수록 한계 효용의 감소 속도가 더 크네. 저기 얘기한 것처럼 요 점에서 내가 소득이 줄어들었어. 그때 얘는 요만큼 줄어드는데 얘는 한계 효용의 감소 정도가 훨씬 더 크게 되네요. 너무 많이 그렸네. 여기가 아니고 요거 얘는 요만큼인데 얘는 더 빠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요. 거기 보시면은요. 위험 회피도가 높을수록 소득 감소에 따른 손실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손실에 대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위험 회피 정도가 훨씬 더 크면 클수록 보험에 가입하려는 게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보험 수리적으로 공평한 수준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위험이 회피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보험회사는 공평한 수준보다도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게 되면 위험에 대한 태도까지 고려하면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 보험료가 이렇게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위험을 더 싫어하면 더 싫어할수록 더 많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고요. 더 나가서 앞에서 얘기했던 관리 비용과 조세 납부를 위한 재원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부가 보험료, 그건 이제 추가적인 부가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로딩 피라고 합니다. 부가 보험료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보험료의 시장 가격을 보험금의 가치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효용함수를 이용해서 기대소득과 기대효용을 사용하게 되고 위험 깊이적인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그런 효용함수 하에서 공정한 보험료가 이만큼이 되는데 이만큼 위험 할증, 리스크 프리미엄을 낼 생각이 있어서 이게 최대 보험료가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거는 요렇게 되나 기대소득은 어떻게 보면 47,000달러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확실성이 들어가 있고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리스크를 해지해 버렸습니다. 안전하게 언제나 확실하게 47,000달러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위험 공유의 역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위험에 대한 공유의 역할 한번 보시죠. 공유의 역할. 자, 우선 첫 번째 줄, 지금까지 든 예에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보험회사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사의 어떤 기능, 역할,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나의 위험, 리스크를 가져가는 대신에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죠. 쓰레기를 줬잖아. 배드제를 줬으니까 내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내가 효용이 증가하는 거 제가 쓰레기나 나쁜 거 위험을 가져갔으니까 대신 내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자, 보험회사가 에밀리 한 사람에게만 보험 가입을 허용한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고객이 한 명 있다 할게요. 고객이 한 명 이렇게 있게 되면 자, 그럼 에밀리는 이 회사로부터 보험을 구입해서 위험을 제거하지만
보험회사가 위험을 가져가서 보험회사가 위험을 안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험은 전혀 줄어든 게 아니야. 그럼 이 고객이 돈을 내고 위험을 가져가세요. 위험을 판 거야. 보험회사 이렇게. 자, 그러면 고객은 보험이 하나 없어지지만 보험사가 이 위험을 가져갔으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고 쌤쌤이지 뭐. 누가 지금 보험회사냐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냐 누가 위험을 가지고 있는가만 차이가 나는 거지 뭐 그냥 전체적인 보험 양은 리스크는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 명만 존재하게 되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위험은 전혀 줄어드는 건 아니야. 위험의 크기는 그대로이고 자, 위험만 이전됐을 뿐이야. 위험이 귀속되는 것만 이전됐을 뿐.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이 10명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10명. 보험회사가 이들에게 보험 수리적으로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고객들이 이렇게 많잖아. 이렇게요. 10명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험사에 이렇게 가입을 했다니까 이렇게. 근데 사고가 날 확률이 이렇게 10분의 1 이렇게 돼. 한 명은 사고가 나고 나머지들은 안 나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가입자 10명 중에 1명꼴로 매년 질병이 발생하고 보험료 수입은 질병 발생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험료 가지고 여기 보시면 혼자 있게 되면 이 보험료가 지금 $3,000였었죠. 내는 거 가지고 얘가 만약에 사고가 났어. 가능성은 낮지만 근데 사고 나면 이 돈을 다 얘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00를 물어줘야 되니까 보험료를 내지만 보험금을 얘가 갑자기 혼자 있어. 나 사고 났으니까 10분의 1의 확률이지만 사고 나면 보험금 $30,000 주면 야 목돈이 나가네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0.3달러씩 이렇게 받는 거야. 근데 10명한테 받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보험료를 0.3을 받고 보험금을 $3 주게 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데 10명한테 이렇게 받게 되면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 들어와? $30,000가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주는데 $30,000를 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30,000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자 거기 책으로 가볼게요. 자, 질병 발생 비용을 보험사가 충분히 커버해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 질병을 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는 비용 충당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 시 비용 부담이 커져요. 충당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니 $3,000씩 해가지고 10명한테 받아서 $30,000 됐고 그 다음에 보험금 $30,000 누구 나면 그냥 주면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질병 발생 비용을 보험사는 질병 발생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발생 비용을 충당 가능.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 볼게요. 가입자 중에서 누구에게 질병이 발생할지는 몰라요. 근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추계를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자, 이때 위험이 상당 수준 감소하게 되고요. 만일 두 사람에게 질병이 발생해서
보험사 자금이 아니 지급하는데 두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갑자기 그러면 이렇게 돈이 2배가 드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0명이 아니라 10만 명 이렇게 되면 전 가입자의 10분의 1 이상이 질병에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투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요, 이게 10명 중에 1명이 병에 걸리거나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2명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10명일 땐 또 2명이 발생할 수도 있지. 그럼 이제 이게 보험금이 더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10명이 아니라 이렇게 점차 커져가지고 대수의 법칙으로 해서 10만 명 이렇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진짜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동전 던지기나 다트 게임이나 룰렛 게임에서 빨간색과 검은 색깔이 있는데 3번 했더니 계속 검정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3번이 아니라 게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2분의 1 동전 던지는 거랑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액이 얼마나 나갈 것인가 이 지출액도 예측이 쉬워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원 수가 많을수록 예측이 잘 맞아요. 용이하게 되고 또 정확하게 되고요. 자, 이게 정확하게 되면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것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이 그래도 쉽고 정확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예측이 정확해지면서 비용에 필요한 보험료 산정이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위험을 공유합니다. 커질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위험을 공유하게 돼. 위험을 쉐어링하게 됩니다. 공유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서 보험회사는 실제로 사회적 관점에서 여기서는 앞에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 리스크를 이 보험 가입한 사람의 얘한테 떠넘긴 것밖에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n분의 1로 쉐어링하게 되면서 공유해. 거기 보시면 사회적 관점에서 위랑 다르죠. 사회적인 관점에서 위험이 어떻게 된다? 위험 리스크가 축소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 보험사의 기능은 보험의 공유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거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물론 또 각 주에 또 약간 주석을 달았습니다. 보험의 풀이 커질수록 위험을 제거하는 게 더 쉬워지는 건 맞는데요. 보험의 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아프거나 건강에 영향 미치는 게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앞에 동전 던지기랑 뒤에 동전 던지기가 서로 독립시행같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북부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한 집이 파손되면 다른 집까지 계속 연쇄적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 아파트 같은 거 하면은 밑에 사고 이렇게 파손되면 위에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한테 다 갑자기 줘야 되는 거니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요 얘기가 안 맞을 수 있고 그래서 그나마 상호 의존적인 게 다 같이 영향받는 게 전염병 이런 거잖아. 그래서 전염병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전염병은 자꾸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코로나 걸리면 다른 사람한테 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얘가 복잡해지니까 여기서는 좀 단순화시키는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책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불확실성 하에서 보험과 관련한 공평한 보험료 그리고 최대 보험료, 리스크 프리미엄 이런 것들 효용함수를 통해 가지고 잘 좀 요거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 잠깐 쉬었다가 끊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